FM 90.7MHz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 정보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이제 월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코너 일부 조정에 따라서 경기도 의정중개탑이 매주 월요일 4부 이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영주 의원과 함께 이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 출구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영주 의원은 고양 제4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뉴타운 사업 출구 전략으로 마련한 경기도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입장이신데, 먼저 이 뉴타운 사업 출구 전략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예.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에 보면 뉴타운을 할 수 있고 뉴타운을 하기 싫을 때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네네. 그 조례가 작년에 좀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러면 그 뉴타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출구 전략이 지금 경기도가 내놓은 입법 예고 안에는 조금 부족하다, 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뉴타운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곳을 이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걸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출구 전략으로 세우는 경기도의 입법 예고된 조례안이 잘못 짜여져 있다, 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예. 뉴타운 문제는 실은 맨 처음에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했었었는데요. 예. 지금은 경기 불황에다가 부동산 시장도 불황이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대량으로 주택이 없어지고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면서 주민들 손실이 좀 크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를 그러면 짚어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출구로 다른 개발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 내놓은 조례안 같은 경우는 예.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줄인다고 하는 조항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용적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뭔가요? 건축 밀도를 더 높이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좀 해결될 걸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예. 예. 그 임대주택 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예. 용적률 늘리는 것만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그곳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30%에서 75%까지 그 제한을 좀 뒀습니다. 예.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경기도는 최하위인 30%로 좀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구나 구역별로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한 곳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사업 타당성이 너무 안 나오거나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은 좀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예.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지금 저는 주택 공급이나 아니면 어려운 살림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기도에 지금 뉴타운 사업 관련된 지역이 100개가 넘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이 입법 예고안이 지금 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뉴타운이 어려워서 이제 뉴타운을 해제한 지구에 대해서 네.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 뉴타운을 하겠다고 애초에 계획했던 곳은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때문에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다른 방식으로 마을 정비가 좀 필요한 곳인데요. 근데 요 전환을 하는 것이 좀 엄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 저희 법에 보면 해제했을 때 조합이나 추진위 구성원의 2분의 1이나 3분의 2, 그러니까 50%에서 66% 정도 그 사이에서 도가 정하는 비율로 정비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는
이 법정 동의 비율을 50에서 65%인데 66%로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50%로 규정을 해도 되는 건데. 네, 예, 그죠. 50에서 66%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66% 딱 규정함으로 해서 아마 뉴타운 나오신 분들이 그럼 다른 사업으로, 요즘은 수복형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뉴타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마을 정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너무 좀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예. 네. 자, 지금 뭐 대안으로 많이 되고 있다는 게 수복형이라고 좀 표현해 주셨는데 수복형 사업이 뭔가요? 예,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그러게요. 예, 요즘 나오는 말인데요.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뉴타운 사업은 광의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요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한 5,000제곱미터 아닌 정도의 블록 단위, 소규모의 재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좀 유연하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좀 주도를 해서 주변 환경도 개선시키고 그리고 또 복지 시스템도 결합을 시켜서 해당 지역에 설치를 해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이나 놀이시설, 뭐 가로길 정비 같은 공공시설들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공동체 경제를 좀 할 수 있도록 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거 환경과 복지 환경 그리고 공동체적인 경제 환경까지 구축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대전에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대전에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케이스가 있군요. 예. 유사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경기도에서 마련한 이런 입법 예고안이 결국은 그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그 마을 정비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조금 이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죠. 빨리 다른 사업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이 제안을 좀 엄격하게 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위원장님 보시기 말이죠. 이 뉴타운 관련 그 개정 조례안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제일 적합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사안에 대해서 퍼센트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용적률이나 임대주택 같은 거요. 예. 가장 첫 번째는 뉴타운이 우리 동네에 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주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타당성 평가를 사실 그 위원장님이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부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작년 조례안 이제 출구 전략 조례안 만들면서 이 조례 안에 이 조항이 좀 빠졌는데요. 예, 우리 동네 뉴타운의 사업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뉴타운을 탈출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 동네 뉴타운이 사업 해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치단체가 좀 제대로 좀 추진하고 그 정보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뉴타운을 하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 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그것을 이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업 해당성과 주거 안정성을 좀 결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수복형 사업으로 잘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같이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복형으로 가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죠. 뭐 규모도 작고 또 뭐 유연하게 계속 대처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근데 이게 참 웃기네요, 사실. 이 동네 뭐 가게를 하나 열 때도 뭐 상권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뭐 대규모 뉴타운을 하면서 저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평가를 안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인데 이걸 의회 차원에서 다시 그 수정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4월에 조례를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제안을 이미
도에 다시 또 재차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미 그렇게 이번에 뉴타운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자체가 하겠다고. 그거 들어가 있군요. 서울에는. 예. 네, 서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주민들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이제 조례안에 좀 넣어서 하자.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라라고 이미 주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것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4월에 심사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고 또 빠질 건 빠지고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자, 오늘 참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영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